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준비할 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후가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죠. 건강, 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하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1위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운동해야지, 나중에 건강 관리해야지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은퇴 후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비로 다 나간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생활 습관이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은 절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들. 그렇다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둘째, 정제된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세요.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2.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2위는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방심한 결과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기대했던 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생활비,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노후의 삶은 젊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결.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첫째, 은퇴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둡니다. 연금, 임대 수익,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원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연금과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3.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3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배우자다. 젊을 때는 자녀와 친구,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노후가 되면 결국 가장 가까이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줄이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그러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노후에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바로 젊었을 때 얼마나 서로를 배려했느냐에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쌓은 갈등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결국 노후에는 견디기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퉜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이런 감정이 쌓이면 은퇴 후에도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됩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노후가 되어서야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노후까지 행복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대화를 늘리세요. 대화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셋째, 작은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4.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4위는 친구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만 챙기다 보면 결국 혼자가 된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지면 남는 건 외로움뿐이죠. 은퇴 후에야 친구를 찾으려 해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이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노후가 즐거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한다.
노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바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죠. 둘째,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라. 그렇다면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셋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넷째,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교류도 노후를 즐겁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하나만 잘 관리해도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5.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오인은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결국 영원히 못하게 만든다. 언젠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뤄둔 일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뤄둔 일들은 결국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 노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경험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돈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리스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목표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음식 먹기, 새로운 곳 가보기 같은 목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후회하는 것들은 결국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고 돈도 미리 준비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역시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나중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내 삶을 바꾼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같은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외로운 사람의 차이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쌓이면 결국 노후에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면 늦지 않다. 혹시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늘부터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재정 관리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작은 대화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할지, 행복할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일거리 부족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늘 집에 있고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져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이 잦아지고 깊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도 결국 소일거리가 없으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성격이 잘 맞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부부 사이가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부부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노후에도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보내고 저녁에만 잠깐 만났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편하게 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이 늘어나서 부담을 느낍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편은 퇴직했는데도 편히 쉴 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면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 TV 채널 하나를 두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일거리가 있다면 서로에게 간섭할 시간도 줄어들고 대화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데나 벗어놓는 양말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몇 시간만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생활 습관이 불만으로 쌓입니다. 왜 그렇게 먹어? TV 소리 좀 줄여. 같은 작은 말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불만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만을 바로바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쌓여 점점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기보다 각자의 취미나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부 관계는 강한 유대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소일거리를 마련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시간이 있을 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다시 만났을 때 대화도 더 풍부해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소한 일도 불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소일거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부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춰보세요. 퇴직 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머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내 역시 가정에서의 역할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서로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작은 가사일에도 간섭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서 성취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가족들에게도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부끼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역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허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아내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 정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부여하면 내가 아직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면 대화도 늘어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각자의 취미를 찾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로 채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부부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도전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프로젝트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대화의 주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교육, 직장 이야기,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면 공통된 대화 소재가 사라집니다. 결국 부부의 대화 주제는 건강 상태, 병원 방문, 자녀 소식 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로 한정됩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였지만 점점 잔소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만 먹어. 같은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 역시 반복되면 서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 없이 같은 이야기만 계속되면 대화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있어도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활발하게 소통하려면 새로운 대화 주제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이야기할 것이 많아집니다. 부부가 각자 새로운 경험을 하면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집니다. 대화의 주제를 의식적으로 다양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부부가 하루 종일 TV를 함께 보는 생활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대화 없이 각자 시청만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관심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뉴스와 스포츠를 보고 아내는 드라마를 본다면 함께 공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넌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TV를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이외에도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야? 같은 간단한 질문도 대화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배우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라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 같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대화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상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꽃꽂이를 배우면 남편에게 설명하면서 소통할 기회가 됩니다. 부부가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심사는 부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취미를 가지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의식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부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기적인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작은 소비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옷을 샀을 때 그거 꼭 필요해?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취미에 돈을 쓰면 아내가 그 돈 아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만들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부부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만 해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움직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부부가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싸움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삶의 질도 올라가고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힘들어집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부부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새로운 공통 관심사가 생깁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은 사실 단순한 신체 피로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짜증과 불만이 줄어들고 더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하면 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취미로는 등산, 요가, 수영,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아침 운동도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건강한 취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함께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부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한 취미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챙기면서 운동하면 건강도 지키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부부가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일거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 아무런 할 일이 없으면 부부가 서로 간섭하고 싸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작은 행동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일거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정하면 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공예 활동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이 더 활기차고 재미있어집니다. 소일거리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소일거리가 있는 부부는 노후에도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부부 관계도 더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곧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가 나이 들어 싸우지 않으려면 소일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화 주제를 늘리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함께 하면서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찾으면 부부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활동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소일거리,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 주택 마련, 심지어 생활비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자녀가 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뒷바라지가 부모의 경제를 흔드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지원인지, 어떻게 하면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사교육비까지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립대학이나 해외 유학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로 인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나 대출,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함께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은 계획적으로 해야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문대 입학이나 해외 유학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능력과 현실적인 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을 가야 한다면 장학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결국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하기 전에 부모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험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최상의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부모의 경제적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노후 자금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 교육비 지출을 점검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모 세대는 자녀의 결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은 부모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직접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집을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리해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빚을 지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도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경제 인식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부모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자녀도 결국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혼 자금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교육도 포함됩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도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용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책임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자녀와 명확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계속되면 자녀는 자립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를 정하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자녀를 지원하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려면 현실적인 재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돈을 관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일부를 자녀가 직접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창업지원, 저축습관 기르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노후 준비도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주기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통해 자녀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독립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녀가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녀와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노후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돈을 쓰면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희생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도록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므로 자녀를 돕기 전에 자신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를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자녀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돕다 보면 결국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자녀를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보다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부모의 재정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지원이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면 독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라는 점을 자녀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 지원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살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낍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재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지원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건강한 경제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무리한 희생을 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재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자녀 뒷바라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